2015년에 심폐소생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소생술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소생술의 순서는 호흡 확인을 먼저 하는 ABC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성인은 2010년부터 가슴 압박을 먼저 하는 CAB 순서가 권장되고 있지만 소아는 호흡을 같이 하는 경우에 가슴 압박만 하는 경우보다 소생술의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아래쪽 절반으로 이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고요. 압박의 깊이는 흉곽의 3분의 1, 그리고 2분마다 교대하면서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과 환기의 비율은 신생아는 3대1, 영아와 소아는 15대2입니다. 하지만 구조자가 1인이면 30대2로 성인과 똑같이 하게 되고요. 전문 기도기가 들어가면 10대1의 비율로, 즉 분당 100에서 110회 압박이 이루어질 때 환기는 분당 8에서 10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세동은 2에서 4주일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VPB나 VTEC이 지속될 때에는 kg당 4주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kg당 10주일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는 244주일이었던 것이 441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알고리즘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유럽에서 발표한 ERC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환자를 발견하고 15대2로 압박을 시작하다가 리듬을 확인한 다음에 제세동을 하는 리듬과 제세동을 하지 않는 리듬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세동은 kg당 4주일로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제세동이 지속될 경우 세 번째, 다섯 번째 제세동 시 아미오다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미국에서 발표한 아하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는 모니터를 붙이고 VPB나 VTEC이면 제세동을 먼저 하고 제세동을 하지 않는 리듬일 때는 IVIO 라인을 먼저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세동을 할 때는 세 번째 샥 이후에 아미오다론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생술에 사용하는 약물은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이 있습니다. 아미오다론이 없으면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의 약물 용량은 소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체중을 알면 체중 기준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체중을 모르면 키 기준으로 약물을 투여합니다. 약물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키 기준으로 미리 약물을 준비하고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도 권장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세동 필요하지 않은 심정지 상황에서 처치의 순서를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IVIO 라인을 연결하고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2분 두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에피네프린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제세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처치의 순서입니다. 제세동을 먼저 한 다음 IVIO 라인을 잡는 것이 다른 부분이고요. VP과 VTEC이 지속되는 경우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제세동 후에 아미오다론을 주게 됩니다. 제세동과 약물 사용이 잘 이루어질 때는 기도 삽관을 하게 됩니다. 기도 삽관은 백마스크 방법과 환기 목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소생술의 초기에는 기도 삽관보다는 백마스크 사용이 권장됩니다. 기도 삽관은 보통 2명 이상이 집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소생술 초기 상황에서는 제세동이나 IVIO 라인 확보하고 약물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마스크 호흡과 기도 삽관을 할 때에는 윤상연골을 압박하는 방법이 장점보다 부작용이 많아서 소아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 환기량이 많을수록 폐포압이 높아지고 가슴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뇌혈류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기는 빠르면 안 되고 짜 넣은 다음에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정지 시의 분당 환기량은 8에서 10회로 과환기를 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삽관에 사용하는 튜브는 풍선이 달린 커프 튜브도 소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프 튜브는 0.5mm 작은 튜브를 사용합니다. 아트로피는 기도 삽관 전 전처치로 사용된 약물인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심정지 중 환자 상태는 캡노그라피를 사용하여 모니터하도록 권장됩니다. 환기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정상에 가까울수록 소생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심정지 상황에서 체외 순환 장치를 사용합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이고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장 기능을 보조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소생 치료 중에는 보호자인 부모를 치료 현장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상 치료할 의료진도 부족해서 허덕이기 쉽지만 부모 마음까지 헤아린다면 소생치료 중에 부모에게 같이 있으시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면 이방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나쁠수록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고 소생 중단을 결정할 때에도 부모에게 통고하기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생 후 환자가 회복되면 체온을 정상이나 저체온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소생 후 발열은 뇌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 지침은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강하게 권장되고 있고 병원 내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발열을 막는 소극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생 후 혈압은 높게 유지되어야 하고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쇼크 치료는 심정지 상황은 아닌데요. 쇼크와 호흡곤란에 대한 부분이 소아 전문 소생술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쇼크가 명확치 않을 때 심정지이면 수액을 다량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많은 수액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쇼크나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자 상태를 모니터할 수 없다면 무조건 수액을 많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